KKMD 319화 게임체인저 KF-21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철룡의 국산화를 반대하는 그들, 그 논리의 허와 실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북한은 선전포고 없이 서해 5도 중의 하나인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병사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많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자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 공군이 운용하고 있던 공대지 미사일은 F4에서 운용되는 사정거리 78km의 AGM-142 POP-I, F-15K에서 운용되고 있던 사거리 270km의 AGM-84H SLAM-ER 정도였는데요. AGM-142 POP-I는 F4가 퇴역되면 함께 사장될 운명이었고, AGM-84H SLAM-ER은 생산이 단종되고 추가적인 업그레이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공군은 요새화된 북한의 주요 지하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우수한 관통력을 갖춘 새로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때 물망에 오른 것이 바로 록히드 마틴이 만든 사거리 370km의 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AGM-158 제즘이었습니다. 미 공군이 제즘을 통해 달성하려 했던 목표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관통력이었지만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에 시달린 제즘은 생산 시기가 늦춰지면서 126만 달러, 한화 15억 정도까지 가격이 상승해버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는 제즘보다 더 우수한 관통력을 갖추고 사정거리도 500km로 훨씬 더 긴 독일제 타우루스가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독일 공군에 도입된 타우루스의 가격은 약 14억대로 제즘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다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제즘을 도입하려면 기술적으로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 원한다면 보잉의 F-15K에 타우루스를 통합시킬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제안까지 해왔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F-15K 슬램이글에는 KPD-350 타우루스가 장착되게 되었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국내에 도입된 타우루스 미사일은 부대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대당 24억 정도의 가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이란 적의 레이더를 피하여 저공 비행이나 우회 비행을 할 수 있는 유도 무기로 탄도 미사일과 달리 항공기처럼 터보제트나 터보팬 엔진을 장착하고 사전에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컴퓨터에 의해 조종되는 미사일입니다. 순항 미사일은 또한 탄도 미사일과 달리 명중률이 높으며 목표물을 수평 공격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500km 혹은 1000km 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오차 범위 1m 내외의 정밀 타격도 가능한 물건이 바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죠. 탄도 미사일과는 달리 비행 도중에 경로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최근 들어 스텔스 기능을 추가한 순항 미사일도 등장하고 있어 레이더에 좀처럼 탐지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공중발사형 철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ALCM 이하 장공지는 바로 이 순항 미사일을 공중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국산 장공지 미사일 철룡의 개발을 반대하는 기자, 전문가 그리고 밀리터리 유튜버들의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공대지 무장이 추가된 KF-21 블락2가 양산되는 2030년까지 국내 개발을 마치기에는 국내 기술 기반이 약하며 주어진 기간도 너무 짧다. 대한민국이 사거리 600km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무슨 재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인가? 미국, 독일도 10년 이상 걸린 무기체계가 바로 장공지이다. 둘째, 북한은 2010년 S-300 계열로 보이는 방공 시스템을 공개했고 이 시스템에 사용되는 KN-06 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는 400km라고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사정거리 400km를 넘지 못하는 국산 공대지 미사일이라면 쏴보지도 못하고 북한의 조밀한 방공망에 의해 발사 플랫폼이 격추될 것이다. 셋째, 약 8천억에서 1조로 예상되는 개발 비용도 너무 과하다. 독일 타우루스 시스템의 타우루스를 그냥 계속 도입하거나 공동 개발을 하면 2026년 실전 배치와 동시에 전력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방사청을 비롯한 국내 방산업계는 국산화만을 외치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들의 논리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대한민국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능력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어느 정도 성능의 관통자를 생산해낼 수 있느냐, 얼마나 긴 사정거리를 실현할 수 있느냐, 복잡한 기동 비행과 정밀한 유도 방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등이 국산 장공지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60발의 타우루스 장공지를 도입하며 상당한 수준의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중 하나가 독일 타우루스 시스템즈로부터 관통자에 대한 면허 생산 허가를 받았는데요. 조립 생산과 면허 생산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면허 생산 과정을 역으로 파고들면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장공지 관통자에 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기술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 비장국에 게재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안전하게 분리하여 발사하는 기술도 생각 외로 어려운 영역에 속한다고 합니다. 마하의 속도로 비행하는 전투기 외부에 달아도 떨어지지 않는지, 혹시 발사 직후 제대로 엔진이 연소되지 않아 미사일이 기체에 부딪히지는 않는지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소형 임무 컴퓨터에 온갖 통제 기능을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넉넉한 공간에서 여러 명이 임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수상 전투함이나 지상 방공기지에서 발사하는 경우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게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9월 15일 테스트에서 천룡 장공지가 엔진이 빠진 상태로 무동력 활공 비행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다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제대로 된 분리 테스트가 시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탄의 투하 과정과는 달리 미사일의 발사 과정에는 분리 직후 엔진의 연소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자국 공대지 미사일이나 공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나 대만 그리고 터키 같은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는 국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에는 경국 전투기, 이스라엘에는 크피르 전투기가 있죠. 터키의 경우 국산 플랫폼은 없지만 F-16 초기형의 중요 소스 코드를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았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험 비행을 통해 무장 통합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국산 플랫폼이 없는 나라는 대함, 대지, 대공 미사일의 개발 자체가 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년 5월 KF-21의 첫 비행이 성공하고 나면 대한민국 또한 각종 국산 미사일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국산 플랫폼을 가지게 되며 이는 공대지 미사일 개발의 가장 큰 기술적 기반이 됩니다. 비록 지난 9월 15일에는 국산 플랫폼이 없었던 관계로 미 공군의 가용자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F4의 천룡 장공지의 테스트 버전을 장착해서 실험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3년 전인 2018년 국방과학연구원 카이다는 1차 장공지 사업에서 국내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현재 장공지 개발을 위한 국내 여건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관통자 개발 기술을 우리 기업이 습득하면서 오히려 국내 여건은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2021년 5월 20일 김대영 군사평론가가 비즈한국에 게재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국산 대한미사일 해성의 성능 개량 사업도 확정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이유는 해성 대한미사일에 사용되고 있는 SSE-750K 국산 터보팬 엔진의 출력이 타우루스 미사일에 사용되고 있는 윌리엄스 F122 터보팬 엔진보다 오히려 약간 더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천룡 장공지 미사일의 국내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밀리터리 유튜버들은 국내에서 생산될 천룡은 기술력 부족 때문에 사거리가 400km도 안 나올 수 있으며 따라서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천룡 장공지의 개발이 끝나는 2030년대에 중국이나 북한의 방공망 능력을 고려해본다면 개발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 소형 터보팬 SSE-750K 엔진의 출력이 사거리 500km의 타우루스의 그것보다 더 높은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거리 500km에서 1500km까지 나오는 현무3 순항 미사일에도 SSE-750K 터보팬 엔진이 사용되고 있다는 기술 자료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장공지 미사일 제즘의 개량형인 제즘 ER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는 대표적인 수단은 효율이 좋은 터보팬 엔진으로 교체하고 내부 연료통의 크기를 늘리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되는 터보팬 엔진 SSE750K나 그 개량형 엔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철룡 장공지가 일단 600km의 사정거리를 목표로 삼고 향후 이를 800km로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결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